이번에는 사분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분이라는 건 4라는 숫자입니다. 4등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2013년 국회의원 재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신고한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국회의원의 재산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빈도수는 도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0과 10억 사이가 약 국회의원 130명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국회의원 수는 약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재산을 등록한 사람이 295명입니다. 295명에 대한 표고,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기타. 데이터를 보면 여기 한 70억 대까지 있다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가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는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값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값은 2조 몇천억입니다. 그냥 2조라고 하겠습니다. 2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정몽준 의원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은 95억입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95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 어디쯤 있냐면 여기 있어요.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의 재산은 평균보다 낮아요. 단 4명만 높아요. 이 기타가 4명입니다. 그리고 분포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분산을 구해봤어요. 왜 분산을 구했냐면 우리 통계학에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평균과 분산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평균과 분산을 알면 우리가 분포 모양을 대충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배워왔습니다. 분산 한번 구해봤습니다. 분산이 얼마가 나오냐 계산했더니 126 곱하기 10의 4승 10의 4의 경이에요. 단위가. 아니 분산이 너무 커도 너무 크죠. 그래서 아무도 이런 거 분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는 하죠. 평균이 지금 35,000불이다 얘기를 하지만 분산은 계산하지 않죠. 아마 분산을 계산하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정보가 되지 못해요. 숫자가 0, 1, 10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개념을 이해하지만 숫자가 몇 경, 몇몇 그 이상 해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숫자가 크다는 거지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재산의 분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그 외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개념 대신에 뭔가 다른 개념이 있을까? 분포를 알 수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가 사용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분위입니다. 그럼 사분위의 개념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여기 있고요. 미니멈. 제일 숫자가 큰 맥시멈 여기 있습니다. 총 15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값을 찾아봤어요. 가운데. 이게 중앙값이죠. 찾았더니 이게 중앙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값. 그 다음에 중앙값은 요거와 요거를 반띵한 거 아닙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요 반쪽을 다시 반띵을 해보겠습니다. 반띵을 하면 여기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반띵한 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고 또 밑에 여기에 반으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까 중앙값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의 반을 했기 때문에 크기 순서로 나눠서 중간 등수값. 여기는 하위 50%의 중간 등수의 값이고 여기는 상위 50%의 중간 등수의 값입니다. 이걸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First Quartile Q1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Q2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Q3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면 제1 4분위
여기는 제2 4분위, 여기는 제3 4분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4 4분위라고 부르는데 꼭 부를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맥시멈이기 때문에. 표현할 때 유의할 점은 4분위는 4는 숫자 4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숫자 4를 쓰시면 안되고 한글로 4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숫자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일 작은 거를 밑에다 놨고 제일 큰 거를 맥시멈 밸류 위에다 놨습니다. 즉 크기 순으로 해서 수직으로 놔야 되는데 여기는 수평으로 놔야 돼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간 등수가 미디안이죠, 중앙값. 그 다음에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최하위 25%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상위 25%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하위 25%, 여기는 차상위 25%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씩 구획을 나눈 것을 우리가 4분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얼마나 이해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표를 볼게요. 여기는 10이고 8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미니멈, 이 데이터의 가장 작은 값이 10이고 제일 큰 값이 80입니다. 그리고 이 45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디안. 여기서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만 중간 등수에 위치한 값이 45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일까요? 제1 4분위 Q1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긴요 제2 4분위,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제3 4분위, 여기가 제2 4분위입니다. 그럼 예제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지금 11개가 있어요. 제일 작은 것은 24, 제일 큰 것은 63입니다. 총 11개가 있으니까 중간 등수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2분의 n 더하기 1에서 여섯 번째가 제일 작은 값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45가 미디안이고 요게 제2 4분위 값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요만큼이 하위 50%죠. 여기에 중간 등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Q1이고요. 여기에 중간 등수는 여기라 여기에 Q3에 해당됩니다. 자, 요 예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Q3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45를 이 하위 50% 안에 포함시켜서 Q1을 구할 건지 45를 상위 50% 포함시켜서 Q3를 구할 건지 안 할 건지 애매모호하게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45를 상위에 포함 안 시킨다면 이것만 남고 그때는 58이 명확하게 Q3입니다. 그러나 만약 45도 포함시킨다면 Q3의 값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중간 등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도 중앙값 Q2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거 값을 구하는데. 그러나 Q1과 Q3를 구할 때는 약간의 방법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example 1이 있고 example 2가 있는데 example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Q2 즉 미디안을 구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즉 방법 1을 사용하나 방법 2를 사용하나 방법 3을 사용하나 방법 4를 사용하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Q1의 값을 볼게요. 동일하지만 여기는 동일하지 않죠. Q3의 값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일하지만 이건 달라지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example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값의 값은 동일하지만 방법에 따라서 1, 2, 3, 4 방법에 따라서 Q1과 Q2의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Q1과 Q3의 값은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Q1을 묻는 문제나 Q3 문제를 공식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국회의원 재산을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위 값이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상위 값이 2조 얼마예요. 그래서 표시할 수가 없이 저 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어떻게 그리면 이 오른쪽을 볼게요. 박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제 3분위와 제 1분위 사이에 박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맥시멈 값, 미니멈 값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잇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제가 지운 거 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따르면 여기가 최하위 값 아마 마이너스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상위 값 2조 되고요. 그 다음에 1, 4분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은 요 정도가 됩니다. 중앙값이 여기 있어요. 박스가 아마 요 정도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맥스, 여기가 미니멈, 여기가 Q1, 여기가 Q3, 여기가 중앙값 Q2에 해당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극단값, 정몽준이는 재산 2조 같은 게 포함되면 참 모양새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건 전체적인 분포를 보기 위함인데 뭔가 여기까지만 재산이 있고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드문드문 아주 그리고 저 멀리 2조라 실제로 제대로 그린다면 한참 가서 저 끝에 가서 저 끝으로 한참 가야 돼요. 이 화면에는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4분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된 4분위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림 아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4분위를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박스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상자 그림이라고 불러요. 아까 본 바와 같이 여기가 맥시멈이고요. 여기가 미니멈이고 여기가 Q1 제1 4분위 수, 여기가 제3 4분위 수, 그 다음 제2 4분위 수입니다. 근데 극단값이 존재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극단값을 제외하고 해버려요. 이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그 극단값을 표시한 거예요. 최고값이 250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밸류 이거고 미니멈 밸류는 100입니다. 근데 스타트 요 점은 스타트한 점이 250이 아니라 200이죠. 요 점을 표시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극단값이라고 관주한 거예요. 극단값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극단값 이외의 값도 출발을 해서 표시를 하자는 것이죠. 여기는 Q1, Q3, Q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극단값을 표시해서 하면 이렇게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재산 분포에서 극단값까지 감안한 박스 플랫을 그려보겠습니다. 미니멈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맥시멈은 여기 어디 쭉 4명이 있는데 다 동그라미 3명쯤 여기 있고요. 한 명은 저 멀리 2조에 있습니다. 표시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요 부분 제일 많은 부분 요 부분을 선으로 긋고 그 다음 미디안은 요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아까 그림하고는 틀려지죠.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게 극단값을 동그라미 표시 안 했을 때의 박스 플랫이고, 이 경우는 극단값을 동그라미 표시했을 때
박스 플롯입니다. 다음 그림은 정기분포를 그렸어요. 정기분포는 문제가 확률 변수가 취할수인가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만약에 박스 플롯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고 쭉 해서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고 미니멈은 표시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기호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맥시멈 값도 표시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박스 플롯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분포들이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이것을 박스 플롯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고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미디안이죠. 중앙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 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쪽이 25%고 이쪽이 25%니까 이 전체 면적이 요 빗금친 파란색 면적이 50% 되는 점에 표시할 수 있고, 여기가 Q1과 Q3가 됩니다. 그리고 Q2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값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극단값을 어떻게 빼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당히 뺀다고 말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빼는데 그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일부를 한 점을 잡고 하단의 이 점을 잡아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있을 수 있죠. 이거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점으로 표시하자니 무한대까지, 여기처럼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그걸 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QR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4분위 수라고 부릅니다. 인터 쿼타일 레인지예요. 일종의 분포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범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레인지는 범위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산포도를 측정할 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즉 레인지는 80 빼기 10이라 7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값이 존재할 때는 이 레인지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 정기분포 할 때는 어떨까요? 레인지가 어떻게 될까요? 레인지는 정기분포에서의 레인지를 구해 볼게요. 플러스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아니 뭐죠 이 값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 특히 이런 정기분포에 따르는 경우는 참 곤란합니다. 이 범위를 구하기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1 4분위수와 제2 4분위수의 이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즉 4분위수라는 것은 제3 4분위수 값 빼기 제1 4분위수 값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인터 쿼타일 레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4분위수를 구해 볼게요. 얼마일까요? 여기 빼기 여기라 62.5 빼기 27.5가 됩니다. 여기서는요 얼마가 될까요? IQR은 160 마이너스 120이 됩니다. 자, 이처럼 IQR은 산포도를 나타낼 때 그 범위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 범위가 극단값이 있거나 정기분포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로 대체해서 산포도를 측정합니다. 박스 플롯이 이렇게 된 경우와 이렇게 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겠다면 분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략적으로 45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하게 생겼죠. 그래서 대략적인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저 극단값까지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왜냐? 이 오른쪽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면 중앙값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값들이 오른쪽에 있고 이쪽이 선이 깁니다. 분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분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즉 비대칭한 경우에요. 여긴 대칭한 분포를 띄고 있고요. 자, 이건 그림을 응용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응용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 보면 맥시멈, 미니멈, 중앙값 있으니까 분포가 아마 그날은 주가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 플롯을 보면 그 분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에서 분포를 그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요 끝은 아까 설명한 바라 약간 복잡합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고 미니멈이 여기 있고 맥시멈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선이 깁니다. 즉 이 선이 길다는 뜻이에요. 이 선에 비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중앙값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고 이 선이 깁니다. 여기도 파란색으로 표시해요. 선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스 플롯을 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즉 분포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스 플롯은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응용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림을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죠. 수평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수평으로 그렸습니다면 수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10이고 여기가 45고 여기가 80이고요. 여기는 62.5고 여기는 27.5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변형돼서 많이들 이용합니다. 여기가 맥시멈이고 이건 미니멈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first quartile이고 이게 third quartile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박스 플롯을 변형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맥시멈 맞죠? 여기는 미니멈 똑같아요. 그런데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서는 third quartile을 그리고 여기다 first quartile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신 시가 또는 종가를 그립니다. 오픈 프라이스, 클로즈 프라이스에서 시가 또는 종가를 그려요. 그럼 여기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 이랬고요. 둘째 날부터 볼게요. 둘째 날 이랬습니다. 둘째 날 이래서면 그날 최고가가 60불까지 올라갔고요. 최저가가 한 15불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종가 또는 시가는 여기가 55불이라고 할게요. 종가 또는 시가는 여기 55불 또는 25불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굵게 한 게 있고 빈 칸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주가가 하락한 경우 상승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혹은 또는 변형돼서 이거를 이쪽은 빨간 경우는 이건 시가, 이건 종가, 이건 또 종가, 시가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박스 플롯을 즉 4분위로 나타낸 것을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변형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4분위는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됩니다. 4분위만 있는 게 아니라 5분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분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20분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매년 재산에 대한 통계자를 공지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가 10분위라고 되어 있어요. 순자산의 10분위 점유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우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년인데 2019년에요. 순자산 점유율을 1분위, 2분위에서 10등분으로 나눴어요. 재산을 최고로 많은 사람과 최고로 적은 사람을 10등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하위를 제1분이라고 했고요.
여기 1분위. 그 다음에 차하위 10%를 2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상위 10%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0분이라고 하면 되겠고, 차상위 10%는 9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의 점유율을 표현했대요. 자, 순자산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포로 알고 싶은데, 분포의 평균이 구할 수도 있고 또 분산을 구해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산은 너무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와서 아무런 의미를 갖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위로 나눈 거예요. 4분위로 나눠도 되겠지만 10분위로 나눴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2019년에 보니까 1분위, 맨 못 사는 사람 10%는요, 순자산의 점유율이 마이너스 3%, 빚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고의 10% 부자는 우리나라 순자산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보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0.3%인데 제일 잘 사는 10%는 43.7%로 상승하였습니다. 차상위도 18.2%에서 18.3%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하위는 똑같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줄었을까 봤더니 5분위와 6분위가 줄어들었어요. 4.8에서 4.7, 6.7에서 6.0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2019년에서 2022년을 변했을 때 부자는 더 잘 살게 되었다. 그쵸? 여기 보니까 빈자, 가난한 사람은 똑같다, 비슷하다. 그러나 뭐예요? 중산층이 못 살게 되었다. 쉽게 표현해서 중산층이 붕괴되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위 점유율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부자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위 대신에 4분위를 하면 아마 좀 애매모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10분위를 하는 게 더 정상적인 것 같고, 20분위를 해도 더 세밀하게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4분위와 박스플랫, 그것의 응용, 주식시장에서 응용, 그 다음에 그를 응용한 10분위도 봤습니다.